안녕하세요. 저는 수업 영상의 발표자 역할을 맡은 체육교육과 오중원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 실현할 내용은 탁구에 관한 수업입니다. 수업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총 15차시로 구성했고요. 오늘 수업 실현할 내용은 15차시 중 1차시인 탁구의 기본 기능 및 경기 규칙의 이해입니다. 학생들이 탁구 실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탁구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탁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 지도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업 진행은 학생과 자주 문답을 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업 흐름은 탁구의 단식과 복식의 규칙을 설명해주고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듬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듬 활동으로 탁구 경기 중에 발생한 특정 상황에 대해 제시해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며 학생들끼리 상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모듬 활동 시간을 가지며 수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탁구 수업을 맡게 된 오중원입니다. 네, 오늘 탁구 첫 시간인데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부터 부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예찬, 네, 김효진, 네, 네, 서수연, 네. 네, 다 왔네요.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주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탁구의 경기 규칙 및 기본 기능. 네, 맞아요. 오늘 수업 주제는 탁구의 경기 규칙 및 기본 기능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탁구의 경기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본 기능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탁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김효진 학생, 혹시 답을 알겠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예진 학생, 혹시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네.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 규칙 단식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찬 학생, 혹시 탁구가 몇 점제로 경기가 진행되는지 알고 있나요? 아마 11점제. 네, 맞습니다. 탁구 경기는 11.5판 3선승제로 진행되는데 물론 대회마다 뭐 7판 4선승, 뭐 3판 2선승제도 있겠지만 5판 3선승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인데 서비스는 이제 한 사람당 2번씩 진행해요. 이렇게 2번씩. 배드민턴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룰은 잘 모르는데 이제 손바닥을 쫙 펴고 공을 수직으로 16cm 이상 던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투터치는 안 되고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래서 탁구공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이 탁구공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쫙 펴줘야 돼요. 대부분 탁구 서브 할 때 이렇게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스핀을 주게 되면은 이제 서브 할 때 뭐 파울 더 공의 스핀이 더 많이 먹거나 그런 반칙성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손을 쫙 펴고 16cm 이상 이렇게 위로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를 건드리고 상대팀 진영에 공이 넘어가게 되면 서비스를 다시 진행하게 돼요. 네, 이때 예찬 학생, 혹시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이제 공을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던졌어요. 근데 서브를 할 때 탁구 라켓을 아예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서비스를 했을 때는 과연 무효일까요? 아니면 실점에 해당될까요? 무효 아니에요? 네, 틀렸어요. 이제 공이 없을 때는 이제 탁구 공이 손에서 떠났을 때부터 경기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아니라 실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 상황인데요. 이제 공을 2번 이상 터치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공 터치할 때 뭐 한 번 맞고 뭐 2번 맞고 이렇게 따닥 이렇게 맞게 되면은 당연히 실점이고요. 6점마다 타월링 시간을 가지는데 이 타월링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탁구 경기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으면은 선수들이 막 땀 닦으러 가는데 이게 이렇게 내 점수와 이제 상대 점수의 합이 6점이거나 6점의 배수, 뭐 12점, 18점일 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땀을 닦으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복식인데 복식은 사실 단식의 경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방금 설명했던 거에 다 단식의 경기 규칙이면서 복식의 경기 규칙인데 이제 복식에서 단식과 복식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서비스와 리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A, B, C, D가 서 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탁구의 복식은 항상 이제 B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비스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두 번씩 넣는데 여기서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는데 B가 이제 서비스를 C한테 두 번 넣었어요. 그러면은 A랑 B가 이제 서비스를 두 번 넣었어요. 두 번. 그러면 이제 B가 서비스를 두 번 넣으면 B랑 A랑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서브를 받은 사람을 리시버라고 하거든요. 이 리시버가 이제 B가 두 번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C가 두 번 넣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C가 두 번을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C는 서브를 두 번 넣었으면 D랑 바꾸고 또 그러면 A는 서브를 받았으니까 리시버니까 다시 받았으면 넣어주고 그럼 넣었으면 자리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면 나중에 복식 경기할 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이랑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배드민턴에서는 이제 복식할 때 뭐 B, C, D가 복식 팀이면 이 C가 뭐 10번을 치든 100번을 치든 상관없죠. 하지만 탁구에서는 이제 C랑 D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탁구의 규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탁구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탁구의 기본 기능에서 이제 포핸드에 대해서 먼저 해볼 건데 포핸드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라켓을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이제 포핸드는 라켓을 쥐고 자연스럽게 팔을 내립니다. 옆으로 두고 이때 팔꿈치는 뭐 90도 정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뭐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이때 이제 팔 스윙을 하면서 내 오른손잡이는 내 왼쪽 눈썹, 반대로 이제 왼손잡이는 내 오른쪽 눈썹까지 와야겠죠. 이제 스윙을 할 때 왼쪽 눈썹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스윙을 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좋아요. 스윙을 하기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무게 중심을 좀 이용할 거예요. 스윙을 하기 전에 신체 중심을 이제 오른발로 이렇게 중심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스윙할 때 중심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서 스윙을 해볼 거예요. 예찬 학생 한번 나와볼까요? 네. 제가 아끼는 건데 특별히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이게 라켓이구나. 자, 스윙을 할 때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뭔가 좀 잘못됐어요. 뭐가요? 네, 잘- 지금 잘하는 거 자 아니에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 죠 스윙이? 여기? 왼쪽 눈썹까지 오라고 했죠. 네, 이렇게 스윙이 왼쪽 눈썹까지 와야 되고 그리고 이 아까 말 안 했는데 이 여기 팔과 네 겨드랑이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어줘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죠. 무게 중심까지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좋아요. 고생했어요. 네, 들어가 보시면 돼요. 네, 포핸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백핸드예요. 이제 백핸드는 왼발을 조금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 왼쪽, 뭐 왼손잡이 이제 오른발을 뒤로 빼야겠죠. 왼발을 뒤쪽으로 좀 빼주고 라켓 중심을 이제 왼쪽에 둡니다. 그리고 배는 살짝 웅크려주고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시선은 이제 반대쪽에서 오는 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라켓을 든 손은 홀을 그리면서 앞으로 이동시켜 주는데 이때 중심선 앞에서 팔로 이렇게 쳐주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 허리를 너무 이렇게 비틀지 않는 거예요. 칠 때 이렇게. 이번엔 수연 학생 한번 나와 볼까요? 아끼는 건데 한번 쳐볼게요. 앞에 보고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잘못됐죠. 지금 자, 이 스윙을 할 때 이제 일단 왼발을 살짝 뒤로 빼고 네, 가만히 서 있어볼게요. 자, 라켓이 이 왼쪽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허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 했죠? 너무 많이 비틀어지지 않고 살짝 이쪽을 닫아주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오케이. 네, 좋아요.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라켓 스윙에 대해서 다 해봤는데 이제 포핸드와 백핸드는 탁구 수업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실기 수업을 할 건데 실기 수업 하기 전에 집에서 연습을 좀 하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듬 활동을 해볼 건데 이제 3명이서 한 줄을 이뤄서 이제 이 상황 제가 특정 상황을 이렇게 제시해 줄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이제 대표자 한 명이 발표해서 저한테 의견을 말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탁구 경기 1세트가 10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1세트란 이제 11점을 내는 걸 말해요. 11점 경기인데 11점 경기가 지금 10분이 넘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기가 너무 지연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제 토의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한 명이 발표해 주시면 돼요. 네, 토의 시작해 주세요. 네, 김효진하고. 가위가위보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가위가위보요. 이건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가위가위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바로 경기 촉진 룰인데요. 이거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게 도입하게 된 계기는 이제 수비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룰이 이제 도입되게 되었어요. 이 수비수는 탁구에서는 공격수와 수비수를 따로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수비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비수란 이제 상대방한테 계속 공격 기회를 주면서 공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상대가 때릴 수 있게 계속 띄워주는데 이제 좀 까다롭게 공을 띄워줘서 상대의 공격의 범실을 유도하는 게 바로 수비수인데 그 수비수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너무 경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룰이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룰의 정확한 규칙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상대 점수와 내 점수의 합이 18점 이상이면은 이 룰은 시행되지 않아요. 만약에 9대 9거나 아니면 10대 8 이러면 18점 이상이죠, 합이? 이러면 곧 있으면 경기가 끝난다는 뜻이니까 이럴 때는 시행되지 않는데 이제 막 5대 6이다, 3대 3인데 아직도 10분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룰이 시행되게 돼요. 이게 어떤 룰이냐면 이제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제 A로 둘게요. 이 사람이 이제 서브를 했어요. 서브를 한 사람을 서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브를 받는 사람을 리시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서버가 서브를 했는데 공이 총 13번 13구 동안 랠리가 이루어지면은 서버가 지는 거예요. 반대로 리시버는 공을 13번만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번이에요. 가는 게 하나, 둘이 이렇게 B가 받으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13번 13구 동안 리시버가 공을 받아내면 리시버가 이기는 룰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룰이 바로 경기 촉진 룰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실기 수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운동 복장이나 운동화 같은 거 잘 착용해 주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포핸드와 백핸드는 이제 다음 시간 실기 수업에도 이제 포핸드, 백핸드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 포핸드와 백핸드는 이제 가장 수업 탁구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